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온라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5월 25일 화요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시간 그 전주에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선생님은 그 세계지리 수업하는 교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등교했을 때 그걸 했었겠지. 그 수행평가를 했죠. 수행평가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잘 준비한 대로 잘 봤으면 잘 보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해 갖고 그 더 그러니까 좀 미래 시점에서 기원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좀 잘 좀 어색하다. 하여튼간 오늘 할 온라인 시간에 할 거는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온라인 강의로는 이제 기후가 다 끝나고 그 전에는 아마 우리가 교과서로 따진다면은 화산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르스트 지형 이제 할 텐데 교과서는 58페이지, 프린터는 41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카르스트 지형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좀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여러 가지 그 자잘한 지형들이 나오는데 그 지형들의 이름을 좀 잘 아는 게 핵심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다른 지형보다는 좀 간단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카르스트 지형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석회암의 용식 작용 요겁니다. 석회암의 용식작용. 석회암이라는 좀 특수한 돌이 있습니다. 석회암, 석회석, 석회암 뭐 다 같은 말인데 이 석회암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이 석회암은 쉽게 생각하면 조개 같은 거 그런 것들 조개나 뭐 조개, 산호 가장 대표적인 게 산호예요. 산호 같은 것들이 퇴적돼 갖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돌로 바뀌면 이제 석회암 이렇게 됩니다. 퇴적암. 그래서 이 석회암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 바다에 있는 물질이 퇴적돼 퇴적 퇴적되어 형성된 암석.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세계지리 교과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는 바다라는 포인트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륙인데 과거에는 거기가 바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암석이 용식 작용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용식. 그래서 용식 작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용식 작용. 암석의 물질이 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핵심 단어는 녹는 과정입니다. 녹아서 침식. 쉽게 하면은 녹아서 침식되는 겁니다. 뭐에 녹아서? 물. 어떤 물이냐?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많은 물. 이런 물들. 어, 여기 보면 석회암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약산성의 빗물이나 지하수를 만나 용식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암석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강수량이 풍부하고 빗물이나 지하수의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많으며 지하수가 잘 흐르는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카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서 만들어진 암석,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석회암의 용식작용, 이런 돌이 석회암이라는 돌이 빗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지역이니까 석회암이 넓고 깊게 분포하고 또 물에 녹아야 되니까
강수량이 풍부한 수변 기후 지역에 잘 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 지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이 특징적인 지역에만 조금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석회암은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암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석회암이 화학적 풍화,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다. 요 단어만 이제 알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카르스트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카르스트 지형 안에는 돌리레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탑 카르스트로도 나타나고 카렌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석회동굴, 석회와 당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돌리네 석회암이 빗물이나 비하수의 용식작용에 의해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죠. 녹았어. 석회암이 녹았어. 형성된 와지. 와지가 웅덩이야. 와지는 웅덩이야. 웅덩이. 푹 꺼진대. 그래서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가다 푹 꺼져 있는데 이렇게 푹 꺼져 있는데 이런 데를 와지라 그래. 그런데 이렇게 푹 꺼진 웅덩이가 있는데 그런 웅덩이가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데서 발달했으면 그거를 돌리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리네가 성장하여 2개 이상 결합하면 우발라. 우발라의 직경이 수 킬로미터로 확대되면 폴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하늘에서 봤을 때 요런 돌리네가 있습니다. 요런 돌리네가 있는데 요 돌리네가 이렇게 하나 더 커져갖고 옆에 이렇게 하나 더 생겼어. 하나 생겨갖고 2개가 합쳐졌어. 그러면 우발라. 그런데 얘가 정말 커진 거야. 정말 커져갖고 서울시가 들어갈 정도로 되게 커졌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 폴리의 크기 차이야. 아? 그래서 돌리네가 제일 작고 돌리네가 제일 작고요. 돌리네보다는 우발라가 더 크고요. 우발라보다는 폴리에가 더 크고요. 그냥 크기 차이야, 크기 차이. 형성 과정은 석회암이 녹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그냥. 그 다음에 탑 카르스트. 자,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석회암이 빗물, 하천, 해수의 차별적인 용식 및 침식 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남게 된 탑 모양. 탑 모양이면 어떻게 되는가? 탑이 어떻게 생겼어? 탑이 이런 식이죠. 탑이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어, 1층, 2층, 3층, 4층 석탑 이렇게 탑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잖아. 이렇게 탑 모양으로 생긴 봉우리를 탑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구이린, 계림 또 구이린 또 유명한 데가 베트남의 하롱베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교과서로 따진다면 59페이지에 탑 카르스트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도를 어, 요게 이제 9일인 이제 모습입니다. 탑 모양이죠. 근데 이거 갖고 좀 무적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진 몇 장을 좀 다운받았습니다. 9일인. 자,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이렇게 탑 모양으로 이렇게 탑 모양으로 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녹고 또 깎이고 막 해서 없어졌는데 얘만 탑처럼 남아있는 봉우리가 생긴 거야. 이런 거를 탑 카르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말고 또 이제 한 장 더 보면 9일인 또 탑 요거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완전 이거 탑이죠 탑. 이렇게 평지에서 탑처럼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절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래갖고 중국 9일인 이런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계림이라고 했습니다. 계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9일인이나 계림이나 똑같은 거야. 이거 한자어고 이 9일인은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9일인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관광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국의 9일인 무슨 왜 탑 카르스트인지 이해가 되나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다 탑이잖아 완전히 탑입니다. 요거 말고도 또 이제 뭐 베트남의 하롱베이 같은 데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롱베이는 구일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바다에 이제 많이 만들어진 거야. 바다 속에서. 바다에 따른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바닷물이 들어왔겠죠. 침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높은 봉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내용들이 하롱베이의 모습입니다. 한 장 더 보면 이런 모습들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 거보다는 이게 이제 더 탑스러운 모습이 잘 나타나죠. 이렇게 완전 탑으로 나타나죠. 이게 좀 밑에가 넓은 탑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처럼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탑 카르스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거지요. 그 다음에 카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음이 좀 다르죠. 카렘. 이것도 똑같아. 석회암이 화학적 풍화작용, 용식을 받았어. 용식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석회암이 지표에 노출되어 그 틈을 따라 흘러내린 빗물에 용식된 후 남아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입니다.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 그래서 얘는 옛날에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묘석지형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무덤 앞에 이렇게 묘비가 있잖아. 그 묘비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카렌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인 동네가 뭐냐면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랑칭기.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없어서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자 보면 다음 거 보면 자 요런 내용들 좀 징그럽죠? 석회암에 노출된 다음에 이게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빗물을 따라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녹아서 이런 모습들이 이게 나타나는 건데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라는 카렌의 모습이야. 또 다른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완전 뭐 끊어질 듯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카렌이라고 표현합니다. 카렌. 음.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카르스 지형이라는 게 있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석회암이 화학적 풍화작용, 즉 용식작용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런 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웅푹 꺼진 와지, 웅덩이가 생기면 그걸 돌리내라 그랬고, 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으면 탑 카르스트라고 했고, 아니면 돌들이 이렇게 거대한 봉우리 같지는 않은데 석회암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녹아서 막 이런 막 지형들이 막 있다. 그걸 카렌이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석회 동굴입니다. 동굴이니까 지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빗물이나 지표수가 땅 속으로 흘러들면 뭐가 되는 거니? 지하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석회 동굴 안에는 종류석, 석순, 석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게 슬로베니아의 포스토니아 동굴. 우리나라에도 석회 동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석회 동굴은 슬로베니아의 포스토니아 동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주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동굴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잖아.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여기 위에 이렇게 천장에 고드름처럼 달려 있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종유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똑똑똑 떨어지는 거 밑에는 이렇게 죽순처럼 자라는 뾰족한 돌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를 석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종류석과 석순이 만나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어. 기둥을 만들면 석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교과서에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보통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옆으로 가야지? 옆으로 안 가네? 그럼 이걸로 당겨야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어, 여기. 야, 이거 여기, 여기 선 없어져.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종류서. 그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죠? 석순. 연결돼서 기둥이 됐죠? 석주
석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토니아 동굴 안에 기차가 다니는데 이거 뭐 사람들의 크기고 기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안에 내부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기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큰 데도 있지만 굉장히 조그만 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데도 있고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포스토니아 동굴을 찾았는데 아이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하고 사진하고 똑같죠?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았네. 자, 여기 보면 어, 어, 여기 위쪽에 발달하는 종류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자라나는 석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버렸죠? 연결되면 기둥이 됐으니까 석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별다른 거 없이 이거 형태가 이런데 이게 형태가 이런 지형의 이름이 뭐냐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게 뭐냐면 석회와 단구입니다. 단구. 자, 이제 석회와 단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단자는 뭐냐면 계단이야. 구자는 뭐냐면 언덕이야. 그래서 단구라는 거는 뭐냐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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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 봉우리, 계단처럼 되어 있는 언덕을 계단 모양의 언덕을 석회와 단구라고 해. 그런데 얘가 뭐로 이루어졌냐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졌어. 석회암의 용식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석회와 단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석회와 단구. 그래서 석회와 단구. 그래서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 내려오면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 얘는 뭐냐면 이제 석회암을 녹인 물이 내려오다가 특수한 형태 때문에 작용 때문에 이게 계단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여기가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사진은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사진이 어디 나오냐면 59쪽에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59쪽에 사진이 왜 안 올라? 갑자기 왜 그러지? 여기 있다. 요렇게 계단 모양이 나와 있죠. 요렇게 계단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타나 갖고 이것도 선생님이 하나 더 찾았어. 찾은 거 보면 파묵칼레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요 정도가 나옵니다. 완전히 이렇게 보면 이게 계단이 이렇게 하나씩 있죠. 이렇게 평평하게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 모양의 지형, 완전한 계단식이야 얘는. 이 파묵칼레에 있는데 터키 파묵칼레는 이렇게 뜨거운 물이야. 온천수야, 온천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온천욕을 노천 온천을 막 즐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로 겨울철에 많이 사람들이 가냐 하는데 밖에는 엄청 춥고 물속은 따뜻하고 그래서 덜덜덜덜 떨면서 온천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이 있는 모습인데 사람이 없는 모양으로 보면 제법 예쁘기는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굉장히 예쁘죠? 투명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뭐 사람들 버글버글하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요 밑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겠니. 실제로 가면 이런 모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행 나중에 시간이 돼 갖고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런 모습은 기대하지 않고 대부분 요것도 사람이 한가할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런 게 이제 카르스트 지형의 내용입니다. 이제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이 카르스트 지형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느냐라는 카르스트 지형의 형성 과정을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1단계에서 이렇게 보면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 작용이 당시 동굴이 발달하면서 지하 수면이 여기 있던 지하 수면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용식의 강한 부분은 봉우리에 났고 지하 수면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가면 용식이 계속되면서 석회동굴이 석회암 하부에 세일층, 그러니까 모래 있는 층까지 내려가서 석회암 봉우리만 남는다. 그래서 이 탑카르스트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형성된다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용식의 강한 부분은 봉우리고 남고 이렇게 되잖아.
똑같은 석회암인데 어떤 건 남아있고 어떤 건 제거가 돼. 어? 그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어떤 게 남냐면 자 생각해보자. 우리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석회암 덩어리가 하나 두 개가 있어.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이건 여러분 따라 그리지는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듣고만 이해만 하면 돼. 두 개의 똑같은 석회암 돌덩어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는 금이 이렇게 막 가 있습니다. 막 이게 금이 가 있어. 금이 막 가 있는 거고 하나는 금이 없는 거야. 물이 내려갔어. 물을 여기다 뿌렸어. 비가 내리거나 막 그렇게 됐어. 그러면 빗물이 금 사이로 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요 사이도 녹겠지. 근데 얘는 어때? 금이 없으면, 금관계 없고, 이래 있으면 그냥 겉으로만 흐르겠죠? 그리고 겉으로가 흐르면 얘가 덩어리가 겉으로만 점점 작아지는 건데 얘는 겉에도 작아지고 안에도 작아지고 이렇게 돼 있어. 세월이 많이 지나면 A와 B 중에 뭐가 더 먼저 녹아서 없어질까요? A가 훨씬 빨리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용식에 강한 부분이고 얘는 용식에 약한 부분이야. 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그런 걸로 이제 타카르스가 발달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한 내용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세계지리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과정에서는 그냥 요 정도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과 관련되어 있고 핵심적인 키워드는 석회암의 화학적 풍화작용, 용식작용이다. 용식이란 건 녹아서 없어지는 거다. 주요 지형으로는 돌리네, 탑카르스트, 카레, 석회동굴, 석회화 당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듯합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주민생활 보겠습니다. 주민생활. 이게 더 중요해. 주민생활이 항상. 자,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 테라로사는 붉은색을 띠며 배수가 잘 돼 밭농사로 주로 이용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왜 붉은색이냐면 자, 물에 녹는 물질은 다 녹았어. 물에 녹지 않는 물질. 응, 흙에서 흙에서 어, 물에 녹는 물질은 응,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은 잔류하게 됩니다.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철 성분이야. 쇠는 물에 녹지 않죠. 그런데 니네 쇠가 물에 닿았다가 오래 두면 어떤 색이 되니? 녹슬지. 녹슬면 붉은색이 되죠. 그래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라서 붉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수가 되게 잘 됩니다. 카르스 지형 있는 지역들은 배수가 되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녹아서 지하로 흘러내려가잖아. 응? 금이 많고 뭐. 그래서 음, 논농사가 아니고 주로 밭농사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그 석회암이란 물질, 석회석 성분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에 농사짓기 되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이 많은 곳에서는 시멘트 공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특히 좀 많이 발달하는 거는 뭐냐면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석회 동굴이라든가 탑 카르스트라든가 석회화 당구라든가 그다음에 카렌 지역 있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관광지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생태계 파괴 문제, 과도한 석회석 채굴로 카르스트 지형이 훼손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라로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 건데 지중해성 기후지역에 나타나는 석회암, 풍화토, 철, 알루미늄 성분이 산화, 녹슬었다는 거지. 집적되어 붉은색을 띠며 배수가 잘 되고 밭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카르스트 지형의 모식도입니다. 모식도.
자, 이렇게 움푹 파인 와지가 있죠? 돌리네. 요거보다 크기가 큰 움푹 파인 운동이가 있죠? 우발라. 아, 이거보다 훨씬 큰 게 있죠? 폴리에. 탑처럼 뾰족하게 올라 있으니까 탑카르스트. 석회 동굴이 발달하고 석회 동굴 안에는 종류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그다음에 이런 데는 주로 밭농사를 쓰고 흙은 붉은색이더라. 그 흙을 특별히 테라로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광지로 이용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카르스 지형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이게 좀 그냥 많지. 종류가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조 기후 지역입니다. 교과서 한 장 넘기면 이제 해안 지형이 나오는데 이 카르스트 지형까지는 좀 특별한 지형이고 그다음에 이 건조 기후 지형은 뭐냐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교과서 44페이지 건조 기후 뒷부분에 나오는 지형입니다. 지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침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풍화작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안 다음에 하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좀 뒤로 뺐다 그랬죠. 그래서 건조 기후 지형 이제 보겠습니다. 건조기후지형입니다. 건조기후의 일반적인 특징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건조죠. 그 다음에 기온의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화학적 풍화작용에 비해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얼었다가 녹았다, 살짝 얼었다가 녹았다 이런 게 좀 많아.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침식, 운반,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 사막이라고 비가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랬지. 비는 오긴 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예, 내리는 비에 의해 포상 홍수 침식과 퇴적 작용이 나타난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물리적 풍화 작용은 암석의 성질 변화 없이 상태만 변화하면서 잘게 부서지는 현상이다. 자, 그러니까 이만한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만한 돌덩어리에 금이 짝짝짝짝짝 갔습니다. 크기가 작아졌죠? 물리적 풍화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이게 크기가 짝짝짝 가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더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바람에 모래 알갱이들이 섞여서 날라옵니다. 그러면 모래 알갱이가 여기를 팅팅팅 칩니다. 치면 어떻게 돼? 표면이 살짝 조금씩 갈아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 돌에 대한 성질 변화는 하나도 없이 크기만 작아졌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리적 풍화작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거 요런 현상으로 이게 내부가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두 개 갈라지는 게 아니고 표면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건조기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큰 일교차로 암석의 팽창과 수축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학적 풍화작용에 비해 물리적 풍화작용이 보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화학적 풍화작용은 뭐였나요? 방금 전에 했죠. 용식작용. 용식작용. 그것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은 용식작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식작용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물리적 풍화작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되는 단어. 자, 이제 포상홍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포상홍수가 뭐냐면, 자, 그림을 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사면이 있습니다. 비탈진, 경사진 면이 있어. 어, 이렇게 경사진 면이 있어. 경사진 면이 있는데, 물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일반적으로 물은 경사진이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목한 면이 있으면 이렇게 오목한 면이 있으면 물은 요 가운데로만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런데 이 포상 홍수지면은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릴 때 여기 빗물이 산비탈에 지표면을 넓게 넓게 퍼져서 흘러내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딱 요 면을 가득 채우면서 이게 어떻게 그려야지 잘 그려지지? 기술이 많이 들었어. 요거만 딱 이게 또 넓은 면적을 넓게 겹쳐진 거 진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빗물이 한 줄로 흐르는 게 아니고 면적을 모두 다 덮으면서 흘러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흘러내리는 거 그걸 포상홍수라는 거야. 퍼져서 흘러내리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얇고 넓게 흘러내리겠죠? 여기 면을. 그러니까 요런 특징적인 게 나타납니다. 특징적인 게 나타나. 그 다음에 이 건조 기후 지역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침식이 뭐냐면 취식이 있습니다. 취식. 바람이 퇴적 물질을 흡취 제거합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 생각하면 돼. 진공청소기 있으면 어떻게 돼? 찡 해갖고 가면 어떻게 돼? 바닥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여서 그거 바닥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모래가 막 있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 그러면 여기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거야. 이게 취식, 흡취 제거. 그다음에 마식, 갈아버리는 거. 갈아버리는 거. 어, 이렇게 날아가는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 돌에 팅팅팅팅팅 부딪혀. 그러면 이 돌이 어떻게 돼? 세월이 지나면 여기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안으로 들어가겠지.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다 깎이고 여기가 이게 다 깎여 나가고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움푹 파이는 이런 모양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 갈아서 깎아버리는 거를 마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건조기후 지형은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 발생하잖아. 그래서 건조기후 분포 지역을 보면 이건 여러분들 기후 파트에 나타냈던 나눠줬던 프린트에 있는 거 다시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건조기후가 분포하는 지역에 이런 건조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 시간을 했는데 지금 종 쳤으니까 한 30 몇 분 지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거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잘 들어줘. 잠깐만 쉬고 또 다시 하자.